자, 녹화 뒷얘기해보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유튜브로만 방송이 되고요. 두 번째 TV 토론이 이제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원래 화요일에 했다가 지금 연기가 되는 거죠. 좀 캠프에서는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토론을 주저한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시간대로 봐도 화요일 저녁보다는 금요일 저녁에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채널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명 다 몸을 풀었죠. 몸을 풀었고 첫 번째에 이제 그 인턴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자신 있게 나가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얘기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 내용으로 실수는 안 합니다. 내용으로 태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데 아마 그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론이 이번에 공격을 당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들고 나올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그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좀 무서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죄 지은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이다. 그다음에 시스템이 알아서 한다. 그걸 이제 김건희 씨하고 얘기를 묶어버리면 청와대도 공격을 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무척 그 위험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몸 풀렸다고 좀 자신하다가 이번에 그 애티튜드 태도나 그다음 발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책으로는 실수를 안 합니다. 정책으로 지난번에 아리백 모르고 EU 텍소노미 모른다고요? 별로 큰 영향이 없거든요. 서울대 일베 출신, 서울대 출신들도 막 조롱을 하잖아요. 뭐 이스백은 알아도 아리백이 뭐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는데 아니 아리백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누가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우리나라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건 정말 3D 프린팅이에요. 3D 아니 그러니까 프린팅. 그거를 한번 학계에 물어보세요. 그걸 제가 말이 안 되죠. 아리 100 그래요? 원래는 리로 읽어야죠. 굳이 읽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토론하는데 리뉴어블 에너지 이렇게 누가 그거를 합니까? 아리백이라고 하면은 이미 학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리백을 알아듣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요? 저는 정말 R20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코스피 200도 아니고 R200은 또 뭐야? 평상시 20백만 마시니까 그래. 이번에는 그럼 어떤 단어가 좀 나올까요?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 말을 하다가 그 이번에 좀 자신만만했고 긴장되지 다소 난 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허설을 많이 하는 쪽이 이번에는 점수를 딸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리허설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허설을 많이 해서 애티튜드나 태도나 그 다음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그 애드립 용어에서 애드립 표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유토론에서 이제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주도권을 잡으면 첫 질문 이재명 후보한테 할 것이고 또 대장동을 물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외교 안보 정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외교 문제가 기본적으로 친중 노선이거든요. 약간 이번 이제 북경올림픽과 약간 친중을 넘어서 사실은 숭중 수준이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외교는 중국을 숭상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번 북경올림픽을 하면서 명확하게 드러난 점이 뭐냐면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지난 1차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산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얘기하고 최근에 얘기한 중국 어선 격침 얘기하고 정말 자기 속내가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마냥 반중을 외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 친중 세력이 워낙 뿌리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표 생각해갖고 반중 얘기를 세게 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이 오심 논란을 갖고 이제 선거와 연관시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그 두 당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그거 뭐 충분히 하고 이제 일단 우리는 저런 얘기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과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이제 깊은 성찰이 없어서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물어보면 윤석열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뭐 자신만만했다고 됐고 폭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질 것 같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심할 거는 적폐청산, 한동훈, 그다음 시스템. 그러면서 마치 이 정부를 구속시킬 가능성까지 있는 그러한 뉘앙스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공격을 좀 받을 겁니다. 그 TV 토론이 이 투표의 영향이 사실 크지 않다는 게 어떤 학계의 정설이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지금은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래요. 보면 네. 사실은 한 30% 이상이 나오고요. TV 토론 보고 내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 그리고 20, 30대에서는 50%까지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박빙일 때는 네. 박빙인데다가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정치 초보생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짱 서서 뭔가 싸우는 듯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저 사람이 정말 잘할 것인가 국가 운영을 그분까지 고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 자꾸만 도망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누가 도망을 가요? 윤석열. 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아니 되지. 치겠다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불독에 이렇게 무슨 2030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론 내용이 나오면 더 득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후보에게. 근데 그렇게 겨냥했다가는 더 예. 그 똥벌 찰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겨냥하지 않고 예. 전체적으로 토론 기본 전략은 예.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지 득점하겠다고 하다가 꼴 먹습니다. 네.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쓸 수 있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판을 좀 한번 흔들어 보겠다. 아니면 대량 득점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1, 2등 후보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조심스럽죠. 같아요.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는 특히 조심 안 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술 먹고 나와서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